소아과 오픈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병원 가보면 생각보다 저희가 병원에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지방에서는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연봉 4억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윤석열 정부는요 좀 거칠어요. 그러니까 증원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국민적인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한꺼번에 2,000명을 다 늘린다. 이거는요 조금은 어떤 보강과 방안을 가지지 않고 2,000명을 늘린다고 그러면 의협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알려진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이렇습니다. 전공의 협의회가요 뭔가 결정을 했는데 이른바 빅5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들이죠. 빅5 병원들. 여기 전공의 전원이 19일까지 사직서를 내고요. 그 다음 날인 20일 오전 6시부터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고된 겁니다. 이렇게 가겠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랄까 이걸 파업이라고 할까요? 사직을 통한 파업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이번엔 의대생들이. 의과대학 대표자 회의 전국 35개 의과대학이 참여했는데 일단 여기서 결정이 나서 전국에 40개 의대가 있거든요. 전원 참여한답니다. 40개 의과대학 의대생들이 20일 동반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학교 안 다닌다는 겁니다. 어제 긴급회의했고요. 참석자 전원이 찬성을 했다고. 자, 그렇다면은 전공의들 그리고 의대생들 그리고 앞서서는요 의사단체들이 지금 집회를 어제도 열었죠. 이런 모습인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부가 내놓은 어떤 방침, 정부 굉장히 초강경이거든요. 오늘 방침이 한 번 더 강조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에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또한 금일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방점은 2020년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그때 아니거든요. 이렇게 강조를 누누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의사단체들,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 뭐 많이 좀 알려졌는데 좀 정리해보죠. 4가지가 주로 꼽히는데 이겁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인력 과잉 공급을 초래한다. 그리고요. 의료비 지출 대폭 늘어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요. 의사가 늘어도 의대 정원이 늘어도 필수 의료 선택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흉부외과 등 아주 중요한 수술을 하는 그런 쪽으로는 안 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대학에서 교육시설 부족으로 의대 교육 질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4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서재원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이 4가지 이유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충분히 그리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인 것인데 저것이 곧 의대 정원 확대 반대의 명분은 좀 부족하지 않냐는 것이죠. 저런 요구에 대한 목소리는 존중하지만 그것이 곧 그 우리가 건강을 또 볼모로 잡는 그렇게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사협회와 정부 그리고 사실은 야당도 필요한 것이죠. 국민도 필요해서 이런 뭐 협의체를 통해서 저런 문제를 해결해서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요. 저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단계를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런 질문이 들어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의견이 76%로 압도적입니다. 국민 다수는 늘려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 그러니까 약간 반대 의견이죠. 16%에 불과합니다. 여론은 압도적으로 정부가 늘리려고 하는 의대 정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네, 전공의 내과 1년차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뭐 사직서를 내고 오늘 무단 결근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오시죠. 여러 명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제 밥그릇을 위해 사직하였습니다. 의대 증원이나 필수 의료 패키지 이후로 더 이상 수련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생각해
정부는 우리가 1000명당 의사 수에서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OECD 통계 중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상위에 위치하는데도 의사 부족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소아과 오픈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병원 가보면 생각보다 저희가 병원에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지방에서는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연봉 4억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러 나왔다? 국민들께서 그걸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익단체인 의사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저런 오늘 밥그릇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쓰게 되면 국민 어느 누구도 공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좀 봐주세요. 네. 의대 정원 확대, 의료 인력 과잉 공급 초래. 이게 진짜 이유인가요? 어떤 게 네 가지 중에서 진짜 중요한 이유를 뭐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자기들의 의사가 지금 사실 인기 있는 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많이 몰리고 있고 힘든 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 흉부외과에 오히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그렇죠. 과목들. 그런 것들은 없고 오히려 비급여나 실손보험이 많이 생기면서 오히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개인병원으로 개업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의사분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행동한다고밖에 저희가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아쉬운 점은 있어요. 첫 번째 문재인 정부는 한 400명 정도의 정원을 좀 증원하는 거를 가지고 의협이랑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걸 하지 못했죠. 근데 좀 윤석열 정부는요 좀 거칠어요. 그러니까 증원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국민적인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한꺼번에 2,000명을 다 늘린다. 이거는요 조금은 어떤 보강과 방안을 가지지 않고 2,000명을 늘린다고 그러면 의협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숫자? 그러면 이거를 보통 보면 지혜를 우리들이 논의했던 게 한 5년이든 10년이든 계획을 세워서 200 보통 150, 200 정도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증원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뭐 교육을 할 수 있고 매년 그 정도 그래야만 어느 정도의 어떤 이 의사들이 보통 아까 얘기했던 밥그릇 부분에 있어서 치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안들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여론에서 왜 이렇게 거칠게 들어가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 건강, 고통 이런 게 담보가 돼서 결국에는 이 모든 피해가 국민한테 돌아올까 봐 그게 가장 염려스러운 거예요. 아까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이럴 때 아프면 큰일 난다. 절대 아프지 말아야 된다. 병원 가면 안 된다 이럴 때. 뭐 이런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다음에 준비된 목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의사단체 쪽에서 나온 목소리인데요.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 재논의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 문책임을 선언합니다. 책임자 문책 요구까지 나온 상황인데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께요. 일단 전공의들이 예고한 대로 19일 날 집단 사직을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 날 오전부터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게 됐거든요. 그 이후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 의료법에 보면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진료를 중단하거나 뭐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을 해서 뭐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러면은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업무 개시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게 되면은 이제 위반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형사처벌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의료법에 보면은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면허 박탈 사유, 면허 취소 사유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최종의 어떤 뭐 재판을 받고 해서 형이 이제 확정되는 형이 상황이네요. 확정되고 나서의 문제라서 그게 뭐 몇 년 뒤에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는 최대한 강경한 방책으로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강경책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저는 의사단체에서 좀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지금 이런 발언이 나왔었는데요. 그 얘기가 초기에 지난주에 그게 나오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의사단체에서는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을 어떤 단순한 공무원의 집단으로만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정부는 사실 헌법에 따라서 국민의 주권 행사로서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국민이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메시지 관리에 대단히 실패한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고 그 정부가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의사단체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할 걸 봅니다.